속보, 정몽규 사태 홍명보 취소. 진짜 이것 때문에 늦어진다고? 경악, 미쳤다 정말 축혀. 정몽규 사태 홍명보 선임 취소 이것 때문에 늦어져?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첫 경기에 나선다. 대한축구협회와 홍명보를 향한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도 전성 매진을 달성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 내달 5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과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조별리그 B조 1차전을 치른다. 축구협회는 오는 21일부터 팔레스타인전 입장권을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좌석은 프리미엄석, 크레스트석, 1에서 3등석, 응원석인 레드석, 휠체어석 등이 있으며 가격은 3만원부터 35만원까지다. 온라인 판매로 매진이 되지 않을 경우 경기 당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월드컵 경기장 매표소에서 현장 판매를 실시한다. 이번 팔레스타인전도 전석 매진될 확률이 높다. 올해 한국은 정식 감독 부재와 각종 논란에도 앞선 두 차례 홈경기 동안 매진을 기록했다. 지난 3월 21일 2차 예선 조별리그 C조 3차전 태국전 1에서 1무에는 64,912명이 방문했다. 휠체어석과 스카이펍을 제외한 매진이었다. 6월 11일 같은 대회 6차전 중국전 1에서 0승에는 64,935명이 상한벌을 메웠다. 마찬가지로 휠체어석만 남았을 뿐이었다. 일각에선 보이콧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현재까지 선수들을 향한 응원은 멈추지 않았다. 붉은 악마, 국가대표팀 서포터즈 또한 더 큰 목소리로 선수들을 응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 축구는 1986 멕시코 월드컵부터 2022 카타르 월드컵까지 10회 연속 본선 무대를 밟았다. 새로 출범한 홍명보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진출로 11회 연속 본선 무대를 밟겠다는 각오다. 다만 한국 축구를 향한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2023 아시아 축구연맹 피파 아시안컵 우승 실패 이후 축구협회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을 경질하고 반년의 시간을 쏟아 홍 감독을 선임했다. 하지만 정식 사령탑 선임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잡음과 논란들이 명쾌히 해소되지 않았다. 비판과 지적을 받아들이며 한국 축구가 진전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홍 감독은 외국인 코치 면접을 위한 유럽 출장과 취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업무에 돌입했다. 홍 감독을 보좌할 국내 코치진은 박건하 전 수원 삼성 감독, 김동진 키치, 홍콩 감독 대행, 김진규 FC 서울 전력 강화 실장으로 구성됐다. 지난 6월 김도훈 임시감독 체제 당시 함께했던 양형민 골키퍼 코치, 이재홍 피지컬 코치, 정영규 피지컬 코치 또한 합류했고 외국인 코치는 내주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은 내달 5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과 1차전을 치른 뒤 10일 오후 11시 오만 무스카트의 술탄카부스 경기장에서 오만과 2차전에 나선다. 2. 홍명보 월드컵 아시아 예선 오만전에서 당황스러운 심판 만난다. 마닝 심판이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2차전 오만과의 경기에서 심판으로 배정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 매체 타이탄 스포츠는 지난 15일 중국 출신 마닝 심판이 다음 달 10일 오만 무스카트의 술탄카부스 경기장에서 열리는 한국과 오만 경기의 심판을 맡았다라고 보도했다. 앞서 마닝 심판은 지난 1월 한국 대표팀의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1차전 바레인에서 주심으로 나섰다. 마닝 심판은 이 경기에서 한국 선수에만 5장의 경고를 내밀었다. 전반 9분 박용우, RINFC가 가장 먼저 경고를 받았다. 바레인 선수가 박용우 쪽으로 넘어지면서 접촉이 이루어졌는데 마닝 주심은 옐로카드를 뽑아들었다. 4분 뒤에는 김민재, 바이에른 민은 각 경고를 받았다. 하프라인을 넘어서는 바레인 선수를 뒤쫓아가다 어깨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바레인 선수가 넘어졌다. 그다지 결정적인 기회를 앞둔 상황도 아니고 거친 반칙도 아니었는데도 마닝 심판은 옐로카드를 꺼냈다. 전반 28분에는 이기재, 수원 삼성 블루잉즈의
에게도 경고가 주어졌다. 상대 진영에서 역습하러 공을 돌려놓고 돌아서는 바레인 선수를 손으로 살짝 밀어 넘어뜨렸는데 마닝 주심은 구두주의 없이 바로 옐로 카드를 내밀었다. 마닝 심판은 경기 시작 30분도 되지 않아 옐로 카드 3장을 꺼냈다. 마닝 심판은 후반전에도 옐로 카드를 꺼냈다. 마닝 심판은 후반 16분 조규성, FC 미트윌란, 이 상대 진영에서 경합하는 과정에서 경고를 건넸다. 비슷한 장면의 바레인 선수에게는 경고가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다. 추가 시간 상대 박스를 돌파하던 손흥민, 토트넘이 넘어졌는데 주심은 시뮬레이션으로 판단해 옐로 카드를 또 꺼내들었다. 반면 한국 선수를 상대로 거친 반칙을 거푸 저지르는 바레인 선수들에게는 마닝 주심의 판정은 너무나 관대했다. 전반 16분 바레인 선수가 손흥민을 명백한 태클로 쓰러뜨렸다. 하지만 주의도 나오지 않았다. 전반 27분 오른쪽 측면에서 바레인 선수가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을 대놓고 잡아 넘어뜨리며 돌파를 저지했지만 주심은 외면했다. 3. 너도 왼쪽 나도 왼쪽 쟤도 왼쪽? 50골 목표, 음바페. 결국 문제 터졌다. 오른쪽 화살표 동선 정리 시급. 킬리안 음바페, 26. 레알 마드리드와 동료들의 동선 정리가 시급하다. 갈락티코 3기, 레알 마드리드가 라리가 개막전부터 큰 숙제를 떠안게 됐다. 레알 마드리드는 19일 이하 한국 시간 스페인 마요르카의 에스타디 마요르카 손모시에서 열린 2024에서 2025 시즌 라리가 1라운드 RCD 마요르카 원정 경기에서 1에서 1로 비겼다.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 부임 이후 레알 마드리드가 리그 개막전에서 이기지 못한 건 6시즌 만에 처음이다. 레알 마드리드 4-3-3 포메이션으로 나섰다.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킬리안 음바페 호드리구가 최전방에 자리했고 주드 벨링엄 오렐리엥 추아메니 페데리코 발베르데가 중원에 섰다. 페를랑 맨디 안토니오 리디거 에데르 밀리탕 다니 카르바알이 포백을 꾸렸고 골문은 티보 쿠르투아가 지켰다. 우주방위대라는 별명에 걸맞은 호화 라인업이었다. 마요르카는 베다트 무리키를 필두로 안토니오 라이어, 파블로 마페오, 마르틴 발젠트, 다니 로드리게스, 세르지 다르데르, 아사노 다쿠마 등을 내세웠다. 대부분 이강인과 함께 뛰었던 옛 동료들이었다. 선제골은 레알 마드리드의 몫이었다. 전반 13분 박스 안에서 벨링엄의 패스를 받은 음바페가 공을 잡은 뒤 돌려놓는 과정에서 공을 잃었고 이를 비니시우스가 가로챘다. 비니시우스는 감각적인 뒤꿈치 패스로 공을 내줬고 호드리구가 오른발 가마차기로 골망을 갈랐다. 레알 마드리드가 추가골을 노렸지만 소득을 얻지 못했다. 전반 18분 호드리구의 슈팅은 골대 위로 넘어갔다. 전반 36분 비니시우스의 크로스에 이은 음바페의 헤더도 무산됐다. 전반은 레알 마드리드가 1에서 0으로 앞선 채 끝났다. 마요르카가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후반 8분 로드리게스가 왼쪽에서 올린 코너킥을 무리키가 머리로 마무리하며 동점골을 터뜨렸다. 과거 이강인 무리키 조합을 떠오르게 하는 골 장면이었다. 이강인의 왼발킥과 무리키의 헤더는 한때 마요르카의 득점 공식이었다. 레알 마드리드는 승점 3점을 위해 노력했으나 마요르카의 단단한 수비를 뚫지 못했다. 오히려 후반 막판 안토니오 산체스에게 역전골을 허용하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였다. 여기에 종료 직전 맨디가 위험한 태클로 다이렉트 퇴장당하는 악재까지 겹쳤다. 결국 레알 마드리드는 마요르카와 1에서 1 무승부를 거두며 승점 1점씩 나눠 가졌다.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던 음바페의 라리가 데뷔전이다. 그는 90분 동안 슈팅 4회, 드리블 성공 3회, 기회 창출 0회 등에 그쳤다. 골닷컴은 음바페의 평점 6점을 주면서 달릴 때마다 흥미로웠지만 좋은 찬스는 만들지 못했다. 무언가 사고를 쳐야 한다 라고 지적했다. 덕장,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도 화를 참지 못했다. 그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우린 잘 시작했지만 후반전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 질 수도 있었던 경기다. 수비에서 균형을 잃으면 역습과 크로스를 허용하게 된다. 라며 좋은 경기가 아니었다.
우린 더 잘 수비하고 경기장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우린 공격적인 팀이다. 하지만 수비에서의 균형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쓴소리했다. 스페인, 아스는 안첼로티는 마요르카전 승리 실패에 태도, 헌신 등을 언급하며 변명하지 말라라고 분노하는 등 강한 반응을 내놨다 라며 놀랐다. 이어 매체는 안첼로티의 분노는 합당하다. 두 팀의 전력 차에도 불구하고 마요르카는 레알 마드리드보다 더 많은 슈팅 11대 10을 기록했고 유효 슈팅 개수도 같았다. 5대 5. 특히 레알 마드리드는 후반전 너무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마요르카는 공을 가지고 빌드업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다. 바로 이 부분이 감독을 화나게 했다 라고 덧붙였다. 음바페는 올여름 파리 생제르맹 PSG과 7년 동행을 마무리하면서 레알 마드리드와 5년 계약을 맺었다. 어릴 적부터 드림클럽이었던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게 된 음바페다. 그는 지난달 입단식에서 플로렌티노 페레즈 회장과 함께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며 기뻐했고 유창한 스페인어로 팬들에게 첫 인사를 남겼다. PSG가 제안한 막대한 돈도 뿌리치고 꿈을 택한 음바페. 출발은 좋았다. 그는 지난 15일 열린 아탈란타와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슈퍼컵에서 레알 마드리드 데뷔골을 터뜨렸다. 그 덕분에 레알 마드리드도 2에서 0 승리를 거두며 통산 6번째 슈퍼컵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음바페와 호드리구, 비니시우스, 벨링엄의 공존 문제도 해결한 듯 보였다. 안첼로티 감독도 음바페는 팀에 잘 적응했다. 그는 비니니우스나 벨링엄과 잘 어울렸다. 공간이 생기면 호드리구와 비니시우스, 음바페는 정말 위협적이다 라고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음바페 역시 우리는 레알 마드리드에 있다. 우리에게 한계란 없다. 내게 한계는 없다. 라며 만약 내가 50골을 넣을 수 있다면 목표는 50골이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팀으로서 이기고 발전하는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자연스레 라리가 개막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정작 마요르카전에선 레알 마드리드가 자랑하는 스타 공격진이 삐걱댔다. 팀 전체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경기력이었다. 마르카는 공격진의 동선 문제를 지적했다. 음바페가 PSG에서처럼 습관적으로 왼쪽 측면으로 빠지면서 비니시우스와 움직임이 겹친 것. 여기에 호드리구와 벨링엄도 히트맵을 보면 좌측으로 치우쳐져 있는 모습이었다. 동선이 엉키니 낮은 수비 라인을 공략하기 쉬울 리가 없었다. 이들도 직접 뛰면서 느꼈는지 하프타임의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음바페는 동료들에게 우리가 자리를 바꾸면 상대가 예상하지 못할 거야. 그러면 반대편으로 빠르게 패스할 수 있어 라고 말했다. 그러자 벨링엄은 너희 셋이 공격을 끝내라. 뒷공간 커버는 정말 힘들어 라고 했고 음바페도 그게 바로 내가 말한 거야. 뭔가 끝내야 해 라고 답했다. 그러나 결국 레알 마드리드는 후반에도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했다. 아탈란타전과는 달리 초호화 공격진의 공존 문제가 드러났다. 실패로 끝난 갈락티코 1기와는 달라야 하는 새로운 레알 마드리드. 자존심을 구긴 레알 마드리드는 오는 26일 바야돌리드와 맞대결을 통해 홈 개막전을 펼친다.